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미가, 모델은 신형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시계 업계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2020년이 지나갔어요. 올해는 각 브랜드들이 숨겨두었던 필살기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첫 스타트는 신형 문워치가 끊었고 제니스의 세라믹 엘프리메르가 뒤를 이었으며 4월에는 롤렉스 파텍 필립을 비롯해서 신형 모델들이 대거 쏟아질 예정입니다. 특히 롤렉스는 새로운 라인을 런칭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하네요. 지난 영상들을 봐오셨더라면 제가 얼마나 문워치를 사랑하는지 동시에 미워하는지 아실 거예요. 퀄리티를 중시하는 제게 오메가는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오메가와 롤렉스와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고 있었어요. 독립 브랜드 롤렉스와 그룹에 속한 오메가의 포지션상 차이도 있겠지만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이런 요소들을 떠나서 럭셔리 시계의 가장 베이직한 요소는 시계의 퀄리티를 지키는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인 디테일과 만듦새가 브랜드 가치에 부합해야 돼요. 하지만 오메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메가의 대표적인 인기 모델 시마스터, 스피드마스터의 퀄리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오메가라는 브랜드에 걸맞는 퀄리티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1988년도에 출시된 990 서브마리너 16610부터 롤렉스는 퀄리티를 조금씩 잡아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현대적 시계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2010년 90 서브마리너 116610에 이르러서 시마스터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018년 현행 시마스터가 등장하면서 그제서야 현대적인 시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해요. 문워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형 문워치를 구매 후에 처음 손에 올렸을 때 느낀 그 충격은 퀄리티에 대한 실망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역사적이고 가치 있는 헤리티지를 가진 시계라 그때 그 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퀄리티까지 그 당시 것으로 복원한 것인가? 이게 800만원대 리테일을 가진 시계인가? 이 시계가 과연 럭셔리급 워치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시계가 맞나? 그랬던 오메가가 드디어 각성했습니다. 현대적인 시계로 돌아온 신형 문워치를 구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과 구형 문워치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변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문워치를 구매하시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해요. 문워치는 상대적으로 동급의 시계에 비해서 보다 덜 화려하고 보다 더 빈티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매력에 빠지는 데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계 생활을 하신다면 언젠가 스피드마스터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순간이 오실 거고 이 감정이 딱 한 번만 훅 들어온다면 다른 시계들과는 다르게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변화의 크기는 적지 않습니다. 마치 4세대 그랜저 TG에서 5세대 그랜저 HG가 첫 등장했을 때의 충격 혹은 아이폰 3에서 아이폰 4가 첫 등장했을 때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애호가들이 왜 이번 신형 문워치에 열광하냐면 이 모델 이전까지 문워치 프로페셔널의 역사는 다운그레이드의 역사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워치의 특성상 한 번 완벽한 문워치를 만들어버리면 다음 버전 문워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뭘 만들던지 구형보다 부족한 모델이 나와버리니까요. 그래서 오메가는 오랜 시간에 거쳐 태초의 문워치를 조금씩 수정해왔습니다. 그 다운그레이드의 정점에 있는 모델이 구형 문워치고 오메가 애호가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문워치 헤리티지를 되살린 모델이 이번 신형입니다. 다이얼에는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실물을 보지 않는다면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색감이 변했습니다. 구형 문워치는 두 종류가 있었죠. 프로페셔널과 허이스. 프로페셔널 다이얼의 색감은 짙은 쥐색에 가까웠고 포이스는 짙은 블랙에 가까웠어요. 신형 문워치의 다이얼은 구형 프로페셔널 쥐색 색감을 가져온 게 아니라 포이스의 블랙 색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평평한 플랫 다이얼에서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스텝 다이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이얼의 색감이 더 짙어졌음에도 스텝 다이얼 덕분에 입체감은 더 도드라져 보이네요. 이 스텝 다이얼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형과 신형은 다른 시계처럼 느껴집니다. 인덱스의 변화도 역시 포이스에서 가져왔어요. 프로페셔널의 인덱스는 1초당 5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고 포이스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신형 문워치 역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면서 다이얼은 포이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쓸데없는 내용이긴 한데 문워치 무브먼트 3861의 진동수는 3Hz라서 1초에 3번 움직여요. 그래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진 인덱스가 더 잘 맞습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절대 인식할 수 없겠지만요. 엠블럼도 역시 변했어요. 운모는 구형과 동일하게 프린팅이며 엠블럼의 사이즈와 폰트는 미묘하게 변했는데 이것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밸런스가 조금 깨진 느낌입니다. 사파이어 엠블럼은 스틸 양각 인덱스로 바뀌었네요.
프린팅이냐 양각이냐, 많은 분들이 양각을 선호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100만원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운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파이어 글래스는 조금 변했어요. 애호가들이 구형 사파이어 모델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사파이어 글래스의 밀키링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워치의 감성을 하늘 위로 날려버리는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신형 사파이어 모델은 밀키링의 강도가 조금 옅어지면서 정면에서 보았을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측면에서는 여전하지만요. 최고의 방법은 사파이어 글래스로 아름다운 운모의 공유를 재현해주면서 밀키링을 없애주는 건데 기술적으로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오메가에서 언제 해줄까요? 베젤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돈 베젤, 베젤 위에 숫자 90, 옆에 점이 있냐 위에 점이 있냐 이 차인데요. 이게 웃긴 게 오메가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돈 베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90개가 넘는 도트가 베젤에 장식되어 있다.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방치되다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돈 베젤은 수많은 오메가 직원과 관련자들도 잘 모르는구나.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사파이어 기준 두께가 0.5mm 가까이 줄었고 케이스의 쉐입이보다 더 손목에 편하도록 다이나믹해졌습니다. 실물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케이스 옆면에 들어간 브러싱의 느낌이 변했어요. 구형은 일정한 헤어라인을 가진 비교적 평범한 브러싱이 들어가 있었는데 반해 신형은 헤어라인들이 옅어지고 조금 더 불규칙하게 보이는 브러싱이 들어갔는데 이 브러싱 방식은 전에 리뷰했던 바쉐론 콘스탄틴 오버시즈에서 보았던 브러싱과 흡사해 보입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케이스백은 구형은 2개의 면으로 신형은 3개의 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케이스백에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가 새롭게 적혀 있고 오메가 시계의 폴리싱 유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G9번의 위치가 러그로 이동했네요. 무브먼트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구형 문워치의 무브먼트인 1861은 생각보다 오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대충 만든 티가 나는 무브먼트였습니다. 하지만 3861로 넘어가면서 리저브가 48시간에서 50시간으로 2시간 늘었습니다만 리저브는 조금 아쉬워요. 42mm 사이즈를 가진 수동시계의 리저브가 50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그래프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겁니다. 하지만 마스터 크로노미터급 인증을 받으면서 오차가 0초에서 플러스 5초 수준으로 줄었고 15,000 가우스 항자성의 무브먼트의 피니싱은 볼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구형 문워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은 다른 것으로 대체됐어요. 디자인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퀄리티는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쓰레기였습니다. 극한의 원가 절감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구형 브레이슬릿을 만져보면 됩니다. 엔드링크 부분은 길어서 어떤 손목이라도 착용감이 구렸고 링크의 마디마디는 넓어서 미세 조정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였는데 버클의 미세 조정은 한 칸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케이스와의 결착이 불완전해서 러그 뒷면을 강하게 찝는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때문에 줄질할 때마다 러그의 상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유격에는 카드가 꼽혔으며 브레이슬릿과 러그 사이의 유격은 제가 예전에 돈을 꼽으면서 머니클립이라고 놀린 적이 있었습니다. 버클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두 손가락에 힘이 필요했고 이지링크는커녕 미세 조정도 한 칸밖에 없어서 긴 링크와 더불어 재수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불편했어요. 이 브레이슬릿을 본 순간 저는 나라 잃은 김구의 표정을 제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메가도 이것의 문제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겠죠. 단순 업그레이드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는지 아예 다른 브레이슬릿으로 바꾸었습니다. 케이스와 엔드링크 사이의 결착력이 강해지면서 러그의 뒷면에 상처 입힐 필요가 없어졌고 엔드링크의 길이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어떤 손목이든 커버가 가능해졌으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그리고 러그 사이의 유격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링크의 마디는 절반 정도로 줄면서 마치 롤렉스의 주빌리 브레이슬릿 혹은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처럼 문어 손목에도 착용 가능한 만능 브레이슬릿이 되었으며 브러싱은 더 고급스러워졌고 버클의 퀄리티는 엄청나게 올라감과 동시에 예술작품으로 변했습니다. 버클 쪽으로 가면서 얇아지는 디자인이라 너비가 15mm밖에 안 되지만 그 안정감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신형 브레이슬릿의 유일한 단점은 문어처럼 흐물거려서 형태를 갖추지 못해 사진 찍을 때 어렵다를 제외하곤 존재 자체가 장점입니다. 문워치의 디테일과 퀄리티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빈티지의 감성을 조금 벗어던졌고 이제는 현대시계로서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물론 구형의 맛을 선호하는 사람도 아직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는 변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워치를 보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